이 참 FTA라는 게 어디서 잘 듣기도 힘드시고 활용하시기도 좀 힘드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한번 좀 들어두시면 앞으로도 이제 저희하고 어떤 뭐랄까 좀 연계랄까 수출이랄까 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코레스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도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한 2가지 팁을 좀 더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이 마지막에 제가 그 전문가들을 제가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한 50명 조금 넘거든요. 그분들을 데리고 올 때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떤 아이템을 수출하고 싶다든지 이런 게 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한 50여 명 중에서 화장품이면 화장품, 철강이면 철강, 이렇게 그분들을 제가 데리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FTA 아카데미에 소속된 분들이지만 정확히 매칭이 돼야지 여러분께 정확한 그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저 담당자들한테 뭐 채팅이든지 하셔가지고 나는 나중에 듣고라도요, 나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을 어느 나라로 수출하고 싶다든지 어디 진출하고 싶다는 걸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아까 그 FTA 협정문에 서비스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명단을 보니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중 FTA에서 저희가 서비스 쪽에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중 FTA가 이제 발효될 무렵에 저희가 이제 그 협상할 때 건설 쪽에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건설업체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서 건설 입찰을 할 때 아까 MRA를 잘 인정을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이? 중국에서의 입찰 조건 중에 중국에서의 실적을 대래요. 그러면 처음 들어갔는데 어떻게 실적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건설 실적이나 해외에서 실적도 인정해라. 근데 그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지난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거기에 한국이나 세계에서 건설 실적도 중국에서의 실적으로 인정하자라는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한중 서비스 2차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광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여행업체들이요, 중국에서 아웃바운드를 못합니다. 아웃바운드는 뭐냐면 우리 여행업체들이 여행 상품을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관광객들 데리고 나오질 못해요. 중국이 그 아웃바운드를 허락한 나라가 3나라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에요. 한국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한 그 관광 상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모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서비스 협상에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좀 안타까우고 아마 여행업체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업체들이 모집해온 사람들을 한국 업체들이 인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한국에서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뒷돈이 들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중국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뭐 백화점이든지 이런 데 자꾸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중 FTA 2차 협상에서 우리 여행업체들이 중국 들어가서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고 나올 수 있는 아웃바운드를 허락하라라는 게 지금 협상하는데 첫 번째 그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게임 분야, 즉 애니메이션인지 뭐 이런 쪽인데요. 게임 분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판호화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판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들어갈 때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게 판호화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차 협상 때도 이 판호 허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예를 들면 게임 분야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PC방에서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는 중국 돈이 들어와서 하는 게 많은데 좌우간 많게는 뭐 70% 적게는 50%가 중국산 게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업체들은 중국에서 지금 판호 허가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게임 업체 협회장한테 들어보니 우리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 허가 받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막 5개월, 6개월, 막 어떨 때 1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코드가 세가지고 짝퉁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업체가 허가받고자 들어간 그 게임에 대한 그 짝퉁들이 많게는 막 10개 이상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판호 허가를 늦춰주는 게 자기들이 우리 거를 그 핵심을 빼내려고 그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판호 허가를 상호 빨리 하자라는 것도 이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FTA에서 서비스 분야도 많다라는 걸 잘 봐주시고 여기 보니까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교육도 계시고 뭐 그런데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요한 이런 CPTPP에서 중소기업 교육이든지 이런 쪽의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쪽에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꼭 이런 다자협정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국가 간에. 저는 사실 이 CPTPP 아까 중소기업 교육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 교육과 더불어서 저는 이 CPTPP에 공무원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그들이 알아야지 제대로 지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런 다른 조항은 다 거의 사문화시키면서 원산지 통관 위주로 제조업 위주로 됐을까? 제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FTA 된 이런 오류는 왜 발생했냐면요. 이 무역을, FTA 교역을 하는 구조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요, 기존 무역과 FTA에서 교역은 6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구조가, 층층 구조가. 제일 먼저 정보 트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입찰이 떼더라, 어디에 프로젝트가 뜬대더라 이런 정보가 있으면 휴먼 트랙이 뜹니다. 사람이 가봐야 돼요. 사람이 가서 과연 이게 제대로 돼 가는지 언제 할 건지 그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할 건지 규제는 어떤 건지 좀 사람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이오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들어가서 이제 계약이 돼야 됩니다. 다큐멘트예요. 그러면 상품이 흐르고 돈이 결국 흐르고 나중에는 서비스, AS든지 부품이든지 이런 서비스가 흐르는 게 기존 무역의, 기존 FTA에서 교역의 6단계였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요. 9.11 사태 이후로 이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국제교역이든지 FTA에서의 교역에 이 7단계가 이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모르면 그냥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품 트랙의 마지막 단계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파이낸스 트랙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금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금융 쪽, 은행연합회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FTA 시장에 여러 가지 FTA 시장에서 그 FTA 조건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출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FTA 보험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애견보험도 있는데 왜 무역을 하는 FTA 보험이 없습니까? 그리고 FTA 시장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찰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럼 왜 보증을 안 해주죠? 지불은 어떻게 하고? 제가 종합상사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채권 관리였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외상하는 사람 많고 돈 띵겨 먹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 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사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관리는 FTA 상황에서 채권 관리는 어떻게 하지? 그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내지 못하니까 추심을 요청해, 전문기관은 추심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요. FTA 환경에서 추심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전체 무역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무역에 대한, 무역을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못되신 분들은 이런 기존 국제 교역이나 FTA 교역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 시장, 이런 시장들이 FTA 시장에 통합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FTA 시장에 통합되면요, 제일 먼저 룰의 통합이 이루어져요. 룰이 통합.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뭐 CPTPP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나라하고 똑같이 사인을 했으니까 기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요. 100%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네트워크 통합이 이루어지고 가치사슬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시스템 생산 요소 통합. 이거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문화까지 통합이 됩니다. 시장 통합. 여러분 그래서 FTA에서의 협정문에 문화가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한 EU FTA 보면 문화 협정문이 따로 붙어 있어요. 저는 지금 문화업계하고도 문화계 쪽하고도 지금 FT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FTA 되면 영화 피해본다고만 알지, 영화, TV, 미술, 조각, 공연, 뭐 이런 게 FTA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세요. 이건 FTA하고 전혀 상관없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FTA에서요. 자,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아주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FTA를 필요하신 게 바로 이제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장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기존 무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경쟁력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는. 근데 그게 과연 FTA 시장에서도 기존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총 요소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품질, 가격, 납기, 비용, 물량, 인력, 기술, 특허, 표준 브랜드 디자인 등이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런 쪽에서 과연 FTA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있는 건 그대로 지키고 없는 건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제가 아까 충북에서 작년 수출을 지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이제 충북에서 제안했던 게 조달시장입니다. FTA 시장에서 조달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FTA 조달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UN 조달시장 개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UN 조달시장. UN 조달시장은 국제 조달시장의 플래그스토어입니다. UN 조달시장에 납품하고 거기다 어떤 입찰에 성공한 기업은 개별 국가나 FTA 조달시장에 들어갈 때 프리미엄이 붙어요. 왜? 품질이나 물량이나 납기나 가격에도 경쟁력이 이미 확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TA 시장이나 어떤 그 국가 간의 조달시장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충북에서는 UN 조달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충북에 있는 수출 기업들을 UN 조달시장에 막 등록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품질이나 가격이나 납기, 비용, 물량 이런 거를 확인해 놓고 FTA, 다자 FTA 시장 같은 데서 조달 시장을 들어가려는 거죠. 따라서 여러 사장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이나 서비스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한중 FTA 상황, 한 EU, 한미 FTA, USMCA, 한 베트남 FTA에서도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 베트남 진출하고 싶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빠진 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총 요소 경쟁 중에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시는데 해외 진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게 총 요소 비용인 거죠. 거기는 시장 조사 비용도 있고 시장 진입 비용, 마케팅, 바이어 발굴, 협상, 계약 쭉쭉쭉쭉 가서 나중에 보험 통관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나만 하고 계신데 통관 비용이든지 물류 결제 판매 뭐 이런 쭉 여러 비용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이 총 요소 비용도 FTA를 어떻게 절감할 거냐?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TA가 어떤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FTA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비용만 한계한다면 어떤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들을 어떻게 절감할 건지 이 두 가지만 초점을 좀 맞춰주십시오. 그러려면 FTA 협정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총 요소 비용이, 아까 여기서 제가 총 요소 비용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무역을 할 때, 수출을 하든지 이럴 때요, 세 단계로 나눕니다, 되게. 계약 전, before contract, 그 다음에 contract, 그 다음에 after contract입니다. 요거는 fulfillment라 그래요. 계약 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 비용, 진입 비용부터 시장 적응 비용, 마케팅 비용, 특히 바이어 발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계약 비용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여러 가지 준비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비용, 금융 비용서부터 구매 비용 해서 생산 비용, 포장, 상역. 상역이 뭔 줄 아시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허가나 어디 뭐 인증받고 이런 건 상역이라 합니다. 근데 물류 비용. 아까 9.11 사태 이후 안전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결제 비용.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잘 하고 있는 통관 비용은 이 fulfillment 코스트의 일부인 거죠. 그 밖에 ASB는 소비자 보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요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추가로 생긴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상사 출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역할 때는 없던 것들이에요, 이게. 지속가능 교육비용, 이게 CSR, 그린, 뭐 페어트레이드, AO, TCO 비용, 뭐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FTA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뭐 예를 들면 다자, 복합 FTA가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이런 비용들이 제가 할 때는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무역에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걸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부분 몇 가지 정도만 해당이 되실 거니까 서비스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좌우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역의 총 요소 비용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중에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분야는 통관 비용인데 다른 분야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해당이 어떤 것이 될 건지를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요, 물류 비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를 활용해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건지. 여기서 이제 물류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 때 이거 한 건데요. 우리 물건이 미국에 수출되려면은요, 한국에 이제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 취급 수수료와 항만 이용료가 있습니다. 항만 이용료. 근데 우리가 협상할 때 항만 이용료는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물품 취급 수수료는 없앴습니다. 우리가 협상으로. 이거 없애느라고 미국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FTA가 되면 법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 취급 수수료가 징수내역이 오른쪽에도 수익건당 25불에 485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이 한 주를 이용해 가지고요. 연간 물류비를 100억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 한미 FTA를 활용해서 이렇게 물류비를 이게 줄이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조사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FTA 협정을 잘만 보시면 비용 절감 조항이 너무 많아요. FTA 협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들한테 아니면 대기업들한테 아니면 그 분야를 상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이 모르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관세 절감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16개 FTA에 57개국하고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그 관세 절감까지 예상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2014년도 무역협회가 낸 거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15개 FTA에 52개국이 발효됐을 때 207억 불 정도 관세 비용이 연간 절감된다 그랬습니다.
관세 비용만. 근데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이제 추가돼서 16개 FTA 57개국이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면 207억 불 이상 지금 관세만 절감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지금 FTA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만 활용해보면 엄청난 비용 절감, 관세뿐만 아니라 물류비 여러 가지 절감되는 게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못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아까 그 인증 같은 게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FTA에서 MRA, 인증 MRA 조항을 잘만 하면 이게 비용도 훨씬 절감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활용을 못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만들고는 이런 여러 가지 총 요소 비용 중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물류비 이런 인허가 비용 같은 것도 FTA를 활용하면 잘 절감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팁을 드리면은 이런 비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수출할 때 그 프로세스를 그려가시고요.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들어갈 때 중국 들어갈 때 인증비용, CCC 인증비용 들어가고 물류비용 들어가고 뭐 통관비용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어디 보관비용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쭉 그려보세요. 그러셔가지고 FTA 협정문을 보시란 말입니다. 항목별로. 아, 요거는 이렇게 절감하면 되겠네. 요건 이렇게 절감하겠네. 저희 컨설턴트도 이런 걸 해드릴 겁니다. 비용부터 절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FTA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부분에 자기들한테 어떤 해당이 되는지 모르니까 다 이렇게 해놓은 걸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류비용, 그냥 거래비용, 시장 진입비용, 예를 들어 인증비용, 통관비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의 뉴노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무역을 할 때는 이 전자무역, 이 트레이드, 환경, CSR, 기업의 사회책임이죠.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포워더 아시지 않습니까? 무역을 할 때 이런 걸 다 해주는 통관까지 뭐 다 해주는 포워더 불러다가 맡겨버렸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왜? FTA를 이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여기에 있는 뭐 전자무역인지 그린이든지 CSR, 시큐리티 이런 것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에 여기 어떻게 해당되는지 추가 비용, 추가 요소 비용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할 일이 많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많이 생기죠. 지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옛날식으로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절감할 수도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TCO 비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상거래, 전자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걸 TCO 비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TCO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교육, 지원, 유지보수, 메인티너스죠. 기반구조, 가동, 뭐 중지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TCO 비용들이거든요. 이게 의외로 많이 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TCO 비용은 필수입니다.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이런 비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TCO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한 구현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간접 비용을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사용, 즉 PC에 관한 TCO는 초기 구입비 3배에 달할 수 있다. PC 하나 사는 것보다 이런 걸 유지하고 뭐 하는데 비용이 3배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회사가 TCO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이 무역에 들어가는 굉장히 이트레이드 같은 걸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TA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총 요소 비용 중에서 해당되는 걸 이렇게 찾아보시라.